비타민 얘기를 하긴 했으니까 그렇죠. 네. 비타민이라는 게 뭔지 네. 한번 선생님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바처럼 비타민이라는 것은 뭐 영어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거고 네. 그 몸에서 없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의 건강이라든가 또 각 조직의 이 기능을 갖다가 유지하고 심지어는 이제 또 면역력 향상에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이라고 네. 그렇게 뜻을 갖다가 붙인 거죠. 네, 최람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넥타이. 예. 아, 우울증, 무좀, 치질, 뭐 갑상선, 유방암, 자궁 이런 거 다 다뤄달라고요. 예, 차근차근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피님 감사하고요. 예, 그런 주제들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공짜가 좋으니까요. 뭐 공짜가 다 좋아하죠. 뭐 예. 그럼 비타민이라는 게 우리가 또 미네랄도 있고 호르몬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차이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호르몬은 네. 우리 몸에서 생성된다고. 그렇죠. 미네랄하고는 또 어떻게 좀 다릅니까? 이제 그 네. 미네랄이라는 거는 이것도 네. 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이제 무기질이라든가 광물질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네. 그러면 광물질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그 나트륨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칼륨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또 인이라든가 철분 또 이제 몸에 나쁜 그런 수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 합해서 우리가 이제 무기질 또는 이제 미네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필요하냐면은 이 미네랄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영양소의 흡수라든가 또는 생리 활성을 갖다가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몸에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미네랄이라고 다 좋은 거는 아니고 아까 언급한 수은과 같은 거는 또 몸에 해롭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과연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폭탄 선언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네. 이제 첫 번째 폭탄은 제가 네. 선생님 글 중에 네. 폭탄 써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선생님 글 중에 종합 비타민 효과 없다. 네. 아, 이거 뭐 거의 폭탄 선언인데 비타민 만드는 제약회사들 긴장할 것 같은데 이거 심장학회 회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면 다른 사람이 뭐 한마디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위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폭탄 같은 이런 선언이 종합 비타민 그래서 효과 없다. 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감사합니다, 주임님. 예. 제가 전문가로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그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비타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없어요? 많은 예. 분들이 예. 우리 몸에 필요한 거니까 예. 이거를 갖다가 이 알약이라든가 예. 보조제로 해가지고 예. 섭취를 하면은 네. 당연히 우리 몸 속에서 하는 거고 똑같이 네. 그 보조제로 섭취한 비타민이 똑같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네. 심지어는 뭐 심혈관 질환도 억제하고 당뇨 발생도 억제하고 뭐 암도 발생하고 인지 기능도 향상을 주고 그다음에 수명까지도 연장을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네. 있죠. 그래가지고 그 그래가지고 좋은 게 필요가 없다니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네. 사실 저도 이거를 갖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네. 정확하게 얘기를 갖다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네. 뭐 길게 짧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그래서 이제 초기 연구에 당연히
조그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뭐 실험 연구라든가 그런 거를 해보면은 네. 실제로 네. 앞서 얘기 드렸던 그런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음, 이제 소규모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죠. 연구를 해봤더니 네. 효과가 그러니까 있었다. 이제 당연히 예. 여러분들도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그 보조제로 섭취를 하면은 나도 똑같은 그런 좋은 결과를 갖다가 얻을 거라 그렇게 누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연구에 여러 가지 단계의 다양한 연구가 있어요. 예, BJ 매출이님, 비타민 이제- 결핍에 대해서는 뭐 거짓은 아니고요. 아마 고 교수님 설명을 좀 듣다 보면 의문이 풀리실 거고, 광고에서 말하는 하루 권장량은 의미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글쎄요, 그것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네, 그 제가 대답해 주실 짧게 거죠? 대답하면은 예, 가장 신뢰가 높은 게 네. 무작위, 위약대조, 그다음에 이제 맹검 검사예요. 네. 그리고 이런 신뢰성 있는 검사들을 갖다가 20개, 30개를 종합해서 분석한 연구가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네. 뭐 올해 초도 그렇고 심지어 네. 지난달 8월 달에도 네. 그 비타민 가지고 심혈관 질환 예방, 그다음에 당뇨, 암, 심지어 수명 연장, 인지장애 그런 것까지도 봤는데 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은 네.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비타민 같은 경우는 특히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빨리 배설이 안 되고 축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더 나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비타민이라는 게 우리 몸에 필요한 거로서 바람직한 거는 음식이라든가 네.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섭취를 해야지 이렇게 보조제로 해서 섭취하는 거는 네. 전혀 효과가 없고 심지어 이쪽의 전문가인 존스홉킨스 대학의 그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은 비타민을 사는 거는 아예 돈을 갖다가 낭비하는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갖다가 하고 여기서 있습니다. 교수님 잠깐 이제 지용성, 수용성 얘기 나왔는데 간단히 설명해주고 네. 드리고 지나가죠.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 비타민에는 이미 뭐 시청자분들도 요 정도 지식은 알고 있을 거예요. 수용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에 잘 녹는 비타민이 되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비타민 B라든가 C 이런 게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용성이라는 거는 기름에 잘 녹는다는 거예요. 유기용매인데 뭐 어려운 얘기고 그냥 기름에 잘 녹는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비타민이 지용성 비타민이 A, D, E, K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은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복용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축적이 돼요. 빨리 배설이 되질 않고. 네. 그래서 이제 독성 같은 거를 갖다가 수용성에 비해서는 쉽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질문에서도 뭐 하루에 권장량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4,000단이라든가 그런 정도로 이제 제한을 갖다가 하는 이유가 그 축적이 되면은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삐아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이지란 기자님이 조금 이제 우청하기로 네, 지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뽀뽀뽀님 반갑고요. 예. 계속 설명하시죠. 예.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수용성 비타민은 일반적으로 지용성에 비해서 이제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예. 또 마냥 많은 용량을 갖다가 이제 네. 복용하면은 괜찮을 거로 네. 착각할 수도 있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예. 당연히 이제 권장하는 이 권고 양 이하로 이제 네. 드시는 게 좋고 공고량 이하. 그렇죠. 예. 그 이상을 넘으면 이제 예. 해가 될 수 있는 거기 아,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예. 제가 구체적으로 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의학자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료 같은 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면서 길게 얘기는 안 드리지만 네. 최근 올해 1월 달에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네. 또 이제 옥스퍼드 대학이라든가 그런 데서
그 당뇨 환자라든가 이제 음. 그런 또 일반적인 사람들 대상으로 네. 그 비타민을 갖다 복용했을 적에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예방, 또 당뇨 예방, 또 암 발생 예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 길게 5년 이상을 봤는데 다 연구들이 효과가 없는 거로 나왔어요. 5년 이상 연구.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소규모 연구에서는 소규모 효과가 연구가 있는 아닌- 것처럼 그렇죠. 나왔는데 네. 이제 대규모 연구가 되고 메타 분석을 하니까 그렇죠. 예. 이게 효과가 소위 말해서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적은 예. 숫자도 아니고 네. 뭐 몇천 명, 몇만 명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짧은 기간도 아니고 5년, 7년을 갖다가 예. 길게 보고 예. 그랬을 적에도 그렇고 또 심지어 가장 정확하다는 네. 의학하고 아유, 준 뽀뽀뽀님 감사합니다. 대조군하고 예. 비교를 갖다가 했을 때도 예. 큰 차이가 없는 거로 예. 그렇게 뽀뽀뽀님 나왔습니다. 지용성 이제 아셨나요? 자료 제가 띄워놨는데 이제 조금 전에 박사님이 설명하셔가지고 예. 이게 지방에 녹는 거라고 그랬죠? 기름에 그렇죠. 녹는 거. 예, 기름에 예. 녹는 거. A, D, K 이런 것들. A, D, E, K. EK, 예, 네. 예. 메타 분석이 뭐냐고 들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써야 돼. 메타 분석이라는 예. 거는 그 연구들 중에 가장 예. 신뢰성이 예. 믿을 만한 그런 연구들만 모아가지고 예. 뭐 한 개의 연구만 해도 신뢰성이 높은데 예. 그것도 부족해서 신뢰성을 갖다 최대한 주기 위해 가지고 네. 20개, 30개의 네. 그 신뢰성 있는 연구들을 종합해서 네. 그 일종의 이제 마침표를 찍은 그런 네. 연구라고 네. 간단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성 있는 그런 연구로 강조하는 그 연구 방법이 근데 되겠습니다. 이제 코엔자임 같은 이제 코큐생 같은 거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네요. 이제 항산화제 네. 성분. 이건 조금 다른 얘기죠, 이건? 다른 얘기지만 뭐 네.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은 항산화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피부과에서 이제 많이 쓰고 그러죠. 네. 화장품 같은 데도 그렇고. 그 이유가 이제 산화물질이 나이가 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러한 그 질환들이 있게 되면은 몸에서 그 산화물질이 많이 발생이 된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 이제 이런 산화물질들이 혈관에 가가지고 혈관에 기름기들이 끼게 하고 혈관을 갖다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요. 아.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제 죽상경화증, 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동맥경화증이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증이 있으면은 뭐 심혈관 질환도 아유, 잘 꾀돌이님 생기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 암도 발생시키고 뭐 당뇨도 잘 생기고 그러니까는 이 산화물질을 억제하기 위한 물질이 결국은 항산화물질이 되는 거죠. 네. 거기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코엔자임 Q10이 되는 거죠. 예. 좀 설명이 됐나요? 예. 그럼 다시 이제 분류로 들어가서 이제 폭탄 선언을 하셨잖아요. 예. 종합 비타민 소용없다. 여기 보니까 선생님 글을 제가 좀 이제 훔쳐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좀 있으시거든요. 이제 네. 여러 가지 연구진들이 이제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게 종합 비타민 같은 어떤 이런 보충제는 네. 인위적으로 만든 것보다는 그렇죠.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섭취하는 맞습니다. 게 네. 예, 그게 답이다. 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약하면 음식이라든가 예. 그 과일이라든가 예. 이런 걸 통해서 섭취하는 거는 효과가 좋은데 네. 이렇게 보조제로 인위적으로 네. 복용하는 거는 네.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이용 교수님도 뭐 비타민을 갖다 복용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솔직하게 네. 아무것도 복용을 갖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네, 얘기 드리면 뭐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그 시청하지 않으시고 그 떠나면은 네. 곤란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특히 이제 화제가 되는 게 비타민 C잖아요. 네. 예? 예.
비타민 C를 이제 막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렇죠. 주장하시는 교수님도 네. 실제로 계시잖아요. 예? 네.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비타민 중에 예. 이제 제일 많이 일반인들이 이제 섭취하고 계시는 게 비타민 C예요. 제 네. 주위에 심지어 의사분들도 복용하는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많으시고, 그러면 왜 비타민 C가 그 사람들이 이제 복용하려고 하냐 하면은 비타민 C가 그 비타민이면서 앞서 코엔자임 Q10에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얘기 네. 드린 것처럼 네.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몸에 나쁜 노화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동맥경화도 일으키고, 심장질환, 당뇨, 암 같은 걸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산화물질을 억제하는 그런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벨 그 화학상을 받으신 그 유명한 그 분이 네. 이제 비타민 C가 그런 작용이 있어서 몸의 면역력도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좋다고 네. 그 소개를 갖다가 한 다음부터 소규모 연구라든가 예. 또 실험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쪽 분야에 직접 비타민 E 가지고 연구도 90년 말 2000년 초에 연구도 해가지고 서큘레이션이라고 아주 심장 분야에서 제일 좋은 국제적으로 그 저널에도 이제 논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소규모 연구에서도 그런 좋은 결과를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대단위로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그 다음에 이중성, 그 다음에 무작위, 그 다음에 위약대조로 연구를 갖다가 여러 연구가 있는데 긍정 효과를 보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비타민 C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그 조그만 연구들 그런 결과에 현혹되지 마시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의 결과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권하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게 예. 현 시점에서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비타민 C는 가장 중요한 이 환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믿을 수 있는 연구에서 긍정 좋은 효과를 보인 거는 한 개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비타민 C를 갖다가 안 드세요? 저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제 환자한테도? 환자들한테도 절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헤드스핀 같은 거 못합니다. 그런 거 잘하면 제가 여기 앉을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네요, 뽀뽀뽀님. 베타루킨, 스피루린이나 Q10, 오메가3, 유산균, 루테인을 먹고, 이거 너무 많이 드시네요, 이것저것. 네. 예. 돈도 많이 들겠네요, 이거 다 먹으려면. 다 드시려면, 예. 어떠세요, 여러 가지 오메가3도 역시 그렇죠. 예, 바이타민 E 오메가3도 그런 것 못지않게 예, 그 보조제로 이제 예. 많이 드시는데 예. 오메가3가 얘를 작용을 갖다가 인정을 하는 거는 이제 나쁜 기름기가 이제 그 저밀도 지단백이라는 것도 있고 네. 이제 중성지방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메가3 페리에이시드라는 오메가4는 중성지방을 갖다가 이제 잘 떨어뜨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부정맥 같은 거를 갖다가 억제를 해가지고 그 돌연사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줄였다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실제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대단히 연구를 갖다가 당연히 오메가3 산 가지고도 했지요. 네. 근데 이제 결과들이 올해 1월 달에 심지어 그 바이탈 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거의 몇천 명, 정말 10,000명 이상을 갖다가 대조군하고 오메가3 산을 갖다가 준 그룹하고 또 추적 기간도 최소한 5년 이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봤는데
역시 심혈관 질환을 갖다가 줄이는 효과도 음. 없고 그래가지고 역시 오메가3 산도 별 효과가 없는 거로 이제 생각을 했었다가 그래서, 예. 리듀스 이스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오메가3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예. 거기 중에 특별히 아이코사 펜체 에실이라는 음. 오메가3만 줬는데 4g을 줬어요. 예. 그러면 4g을 주면은 얼마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먹는 오메가3이라고 하는 거에 열알 정도를 먹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오메가3이라는 게 뭐예요? 그 생선의 기름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제일 그 부작용이 뭐냐면 소화장이에요. 기름기를 갖다가 1g, 4g을 먹어봐요. 맛이 좋지를 않죠? 그 다음에 또 소화장에도 기름기 먹으니까 좋지를 않고, 근데 어쨌건 간에 10g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결과는 그 아이코사 펜체에실 오메가3을 먹은 사람들이 안 먹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이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현저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리디스 연구는 이제 좀 더 분석을 해야 되지만 네. 어쨌든 그 연구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먹는 오메가3도 네. 그런 거를 갖다 먹는 것보다는 그 영양 방법이나 음식을 통한다든가 그런 거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릴 오일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오셨고 비타민 D도 그렇죠? 들어왔는데 네. 비타민 D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뭐 크릴 오일이 아세요, 선생님? 저도 이제 크릴 오일을 몰랐고 네. 제 환자 중에 이제 크릴 오일에 대해서 네. 질문하고 있는 분이 없는데 네. 그 2주 전에 심장대사증후군 이사회를 여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영양 쪽으로 네. 국내 권위자인 그 네. 고려대학교 그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또 다른 그 교수들이 얘기하는 게 이 네. 크릴 오일이라는 게 무슨 뭐 고래 새우가 그 먹는 네. 거기에서 이제 짜서 나오는 네. 기름이면서 뭐 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로 고래가 좋다고. 먹는 크릴 새우를 그렇죠. 예. 짜서 만든 오일이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요새 좋다고 해서 많이들 드시기 시작하나 본데 네. 하여간 중요한 거는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맨 처음에는 효과가 좋다고 시작을 했다가 네. 후에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뢰성 있는 연구들을 해보면은 그 다 효과가 없는 거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면은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이런 걸 제작하는 뭐 회사도 있고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관련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현 시점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전문가들이 권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해드리기 위해서 어디까지는 나온 현 거기 시점이죠. 때문에. 그렇죠. 연구라는 계속 네. 또 되니까. 네. 중성지방엔 좋다고 그러셨죠? 오메가3가 중성지방 그렇죠. 낮추는 데는. 예. 네, 뽀뽀뽀님 좋다고 그럽니다. 오메가3가. 예. 또 여자들 화장품에도 비타민 크림이 있는데 네. 피부에 좋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예. 이제 결국은 네. 그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건버섯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주름도 생기고 그러니까는 피부를 이제 탄력 있게 좀 유지를 하고 네. 또 건버섯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걸 갖다 좀 늦게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비타민을 갖다가 이제 크림에 화장품에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피부과 뭐 제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누구나 전문가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그 다음에
어떠한 연구를 해도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고 똑같은 결론을 보인 거는 음식을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거를 꾸준히 하고 물론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가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예. 택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B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프로로 네. 주사 맞을 때 B컴 섞는 건 괜찮냐 하는 질문도 있고, 아까 비타민 B는 어떠냐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비타민 B는요, 킹부커님, 예, 어떠세요? 비타민 B는 사실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피로 뭐, 회복에 예, 좋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비타민 B, 네.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B의 또 일종으로 나이아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을 제일 많이 올리고 그러는 이제 약이 그 고지혈증 약으로 한 2, 3년 전까지는 처방도 많이 했었더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연구도 대단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 좋은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3, 40%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예. 심혈관 질환을 갖다가 줄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래요? 심지어 뭐 피부 감염이라든가 또 그 장염이라든가 소화장애 네. 물론 이제 이거에 가장 견디기 힘든 부작용은 얼굴이 문어 삶은 것처럼 이제 벌겋게 되는 홍조 현상이긴 하지만 네. 뭐 홍조를 해서 죽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다른 그런 피부 감염이라든가 또는 소화장애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또 사망 환율이 대조군보다 대략 더 많았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비타민 그 수용체인 나이아신 약이 지금이 이제 처방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 것처럼 예. 비타민 B도 네. 앞서 얘기 드렸지만은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예. 그 이렇게 보조제로 해가지고 예. 사는 거는 그 절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비타민 B를 먹고 싶은 사람은 비타민 B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아니, 음식 통해서 같은 거를 갖다가 네. 먹고 운동 같은 거를 갖다가 네. 해가지고 네. 유지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죠. 예. 자, 심장님 잘 아셨죠? 예. 반갑습니다, 락데이님. 예. 그러면 이제 한번 B, C 얘기했으니까 D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D? 네, 예, D가 사실은 이제 요즘 이제 골다공증이 많이 문제가 되면서, 맞습니다. 예, 예. 네. 이게 이제 각광을 받는 비타민이거든요. 요즘 그렇죠. 뜨는 비타민 네. 있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막 비타민 D 열풍이 불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슬라이드 그림에서 보는 바처럼 네. 우유에 빠지지 않고 네. 그 끼어드는 게 이제 비타민 D. 예. 심지어는 뭐 함량을 갖다가 훨씬 농축시키다는 네. 그런 이제 그 비타민 D 함유되는 우유를 갖다가 이제 또 판촉으로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제 비타민 D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처럼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네. 칼슘을 갖다가 올리고 그래서 이제 뼈를 갖다가 튼튼하게 하는 즉 뭐 골다공증이 심한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폐경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골다공증이 남자들보다는 훨씬 심하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타민 D를 갖다가 칼슘하고 또 같이 복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견은 없어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릴 거는 비타민 D가 이제 선풍을 일으킨 거는 그 심혈관 질환도 줄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가 낮은 사람들이 당뇨가 또 잘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당뇨라는 거는 또 제일 나쁜 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당뇨는 안 걸리기를 갖다가 원하는 그런 나쁜 병인데 비타민 D가 낮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당뇨가 많이 네.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를 갖다가 이제 먹어야 된다고 권했던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 5년, 6년 이상 또 10,000명 이상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타민 D의 최고 하루 권장량이 4,000단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연구는 2,000단위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한 연구는 4,000단위를 주고 해가지고 봤는데 역시 분명히 이제 비타민 D 수치는 높아졌죠. 왜 그러냐면 이제 복용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 발생도 전혀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암 발생 영향 저지하는 능력도 전혀 없었고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지난달에 D2D 연구라고 그래가지고 비타민 D를 갖다가 그 먹었을 적에 당뇨 발생이 줄어드는가를 봤는데 이 연구도 비타민 D 수치는 분명히 피 속에 많이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당뇨를 갖다가 대조군하고 그 차이 없게 줄이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게 비타민 D도 그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드실 필요는 없는 거고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 같은 거를 갖다가 사가지고 즐기면서 드시고 운동을 물론 이제 운동하는 게 뭐 재밌는 건 아니죠. 그거는 저도 인정해요. 그렇지만은 모든 전문가들이 그리고 모든 연구들이 다 똑같이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인 거는 그 적절하게 음식을 갖다가 먹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간 짓궂은 질문을 드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유 속에 비타민 D를 강화 우유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이건 이제 자연식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건 자연 상태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래서 이 사실 뭐 우유는 또 이 영양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즐겨가지고 그 우유 또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는 이런 우유를 제가 전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아니 뭐 한 팩이든지 두 팩이든지 예. 본인이 이제 그 정도로만 즐겨 드시면 되지 예. 어떤 물질이 굉장히 좋다 해가지고 아까 뭐 크릴 오일도 예. 얘기하고 예. 뭐 오메가3도 얘기했지만은 네. 이런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우유도 그렇고 이런 것들만 집중해 가지고 많이 먹는 거는 안 좋은 거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음식도 적당하게 네. 골고루 네. 그리고 이제 짜지 않게끔 네. 그렇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네. A는 어떻습니까? 너 눈하고 관계가 많다고 많이 선전도 하고 그렇죠. 뭐 하는데 네. 이것도 역시 비슷한 결과 같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제 네. 분야는 아니고 제가 이제 심장내과 교수면서 특히 네. 다른 심장내과 선생님들에 비해서 예. 이런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예방 이런 쪽을 갖다가 특히 세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A가 눈에 좋냐 네. 또 이제 루테인 그런 것들도 이제 네. 실제로 많이 복용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까 피부과 그 질문처럼 예.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네. 효과가 없으니까는 먹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여간 그 너무 이런 거에 집착해 가지고 예. 그 비싼 돈 내 가지고 사서 드실 필요 전혀 없어요.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골고루 적절히 드시면서 음식을 갖다 정말 운동을 하고 그리면 좋은 거지. 그다음에 이제 눈으로 얘기하면은 눈을 갖다가 좀 혹사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컴퓨터를 많이 본다든가 네. 또는 스마트폰을 갖다 너무 많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자제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 보호조제로 먹고 그런 거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여간 권하지 않습니다.
BJ 매출이님, 부모님이 사주신 거는 뭐 부모님의 사랑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드세요. 예, 사주셨는데 이거 뭐 별 볼 일 없대요 그러고 안 받았으면 부모님 섭섭하시잖아요. 예.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보조제를 먹어야 된다. 요것도 이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예. 이제 그 고기를 갖다가 특히 나이 든 분들이 이제 안 드세요. 네. 이제 뭐 이번 주에 그 추석도 있어가지고 네. 온 가족들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예. 고기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맛있는 음식들을 갖다가 이제 드시고 그럴 텐데, 네. 그 나이 든 분들은 이제 이 고기를 갖다가 안 드시니까는 고기가 근육을 갖다가 튼튼하게 하는데 제일 좋은 거거든요. 왜 그러면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지방도 있지만 예.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근육을 갖다가 제일 강화시킬 수 있는 음식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고기를 먹으면은 안 좋죠. 마치 지방을 갖다가 먹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심혈관 질환에 나쁘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예 안 드시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하고 비해가지고 이 근육 소모량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예. 그래가지고 근육이 굉장히 빨리 줄어든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이 든 분들이 근력 운동하는 거는 이제 그 아령이라든가 덤벨, 역기라든가 이런 그 근육 강화 운동은 하기 싫으니까 걷는 그런 유산소 운동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유산동을 하면은 물론 이제 심폐기능은 좋아지는 장점이 있지만은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근육량 줄어들지, 유산소 운동만 해서 근육량 줄어들지, 또 근육을 갖다가 증강시킬 수 있는 고기도 안 먹지.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네. 그 근육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 당뇨 발생도 높아지고, 네. 물론 이제 그 원인만은 아니지만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거는 이제 근육인데 네. 근육이 줄어들으니까 당이 소비될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몸에서.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이제 뭐 간단한 얘기지만은 네. 그 당뇨가 그래서 많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건 제가 얘기 드릴 것은 나이 드신 분일수록 고기를 드셔야 돼요. 네. 절대 안 드시면 안 되고, 네. 그 적당히 고기도 드시면서 또 유산소 운동만 하시면 안 되고, 근육을 갖다 증강시키는 근육 운동도 하면서 네. 또 이제 복부 비만을 줄일 수 있는 네. 복근 운동, 이런 걸 골고루 갖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고 그렇죠. 젊은 예. 분들도 먹어야죠. 그럼 예, 당연히 고기, 드셔야 되는 심장병 예방한다고 고기 안 먹고 하는 건 그렇죠. 틀린 얘기고 예. 먹어야 되고, 또 젊으나 나이 드신 분이나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제일 단, 바람직한 거죠. 유산소 운동만 하지 말고 그렇죠.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잘 근력 섞어서 운동하고 복근 운동하고 예. 같이 섞어서 예, 섞어서 해라. 하는 게 이제 예. 제일 좋다는 거죠. 예, 하여간